안녕하세요, 잠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아빠들의 차 고급 세단 두 번째 시간이고요. K9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K9 차량 총 3대를 갖고 왔고요. 어떤 가성비 모델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혹시 중간에 졸립다거나 잠이 슬슬 온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그냥 잠이 드셔도 좋습니다. 아니시면 뭐 작은 정보라도 얻어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차량입니다. 기아 더 K9 3.8 GDI 4륜이고요. 베스트 컬렉션 1 등급입니다. 2020년식에 12만 킬로 탔고요. 21년형이지만 아무튼 20년식에 12만 킬로 탔고 가격은 2,800만 원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완전 신형은 아니고요. 한 세대 이전 겁니다. 지금 완전 신형 차량을 왜 안 갖고 왔냐면요. 뒷모습에 이 뼈다구가 그 생선 뼈다구가 있죠. 램프가 이어져 가지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더 K9이랑 신형 모델이랑 겉에 그 생선 뼈다구를 제외하고는 내부는 솔직히 큰 차이는 없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신형이다 보니까 아직 감가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아서 이 더 K9이 신형이 나오면서 감가가 이제 꽤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해서 가장 먼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보험 이력부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차 피해 금액이 50만 원짜리가 하나 있네요. 별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그렇죠. 외판 교환도 없습니다. 외판 뼈다구 이상 없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지금 한 4년 됐고 12만 킬로면 키로수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거의 한 1년에 한 3만 킬로 정도? 그 정도 주행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키로수면 절대로 시내 주행만으로는 이런 키로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장거리 위주로 주행하신 차량으로 보여져서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차는 12만 킬로를 탔다라는 건 그냥 수치상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엔 이 차량은 10만 킬로도 안 탄 거의 새 차나 다름이 없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 이 차량은 제가 뭐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승차감이나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의 벤츠 S클래스를 따라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크게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국산 세단 중엔 거의 탑 클래스 승차감을 자랑하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잡소리가 좀 긴데 일단 디자인을 좀 볼까요? 디자인이 너무 이쁘고요. 살짝 그 벤츠를 따라한 것 같은 느낌도 조금은 있지만 아무튼 디자인이 굉장히 준수하고 그리고 실내도 굉장히 뭐 브라운 시트가 조금 더 이쁜데 브라운 시트가 아닌 게 조금 아쉽지만 어찌 됐건 실내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우드가 이런 게 좀 너무 조금 올드해 보인다라는 분들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건 굉장히 상위 트림에 고급 옵션이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 옵션도 마찬가지로 고급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디지털 계기판은 아니네요. 디지털 계기판 옵션도 있을 건데 그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전자식 기어봉에 뒷자리 공간이 어마무시하고요. 이 전장이랑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승차감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뒷자리는 타보지 않았습니다. 앞좌석만 제가 타봤는데요. 뒷자리에 타보지 않아도 앞좌석에서도 충분히 와, 이 정도의 승차감이라 이런 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스트 컬렉션인데 옵션이 아마 꽤 좋을 건데요. 한번 보시죠. 이게 완전 최상급 풀옵션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고스트 도어 클로징은 없습니다. 뭐 일선 핸들이나 전동 트렁크, LED 이런 거 다 박혀 있고요.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이런 거 다 있고 360도 어라운드 뷰가 있는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네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다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앞좌석, 뒷좌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풀옵션 차량에서 뭐가 빠졌냐면 이 뒷좌석 전동 시트, 통풍 시트가 빠져 있고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랑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히려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나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런 거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짜로 달아주면 뭐 나쁠 건 없는데 이게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꽤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중고차를 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없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없더라도 이미 충분히 이 차량은 승차감이 어마어마한 차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이쁘기도, 외관도 디자인 굉장히 이쁘고 뭐 3.8이라 가지고 기름값은 꽤 많이 들겠죠. 기름을 뭐 어마무지하게 먹을 것 같긴 한데 더군다나 4륜이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이런 뭐 대형 세단, 이제 고급 세단을 타시는 분들한테 기름값은 솔직히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런 옵션은 아니겠죠. 두 번째 차량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기아 더 뉴 K9 3.3이고요. GDI 이그제큐티브 등급입니다. 16년식에 19만 7천 킬로 탔습니다. 그냥 거의 20만 킬로 탔는데요. 가격은 1199만원, 1200만원이라고 할게요. 8년 정도 됐고 20만 킬로면 키로수가 좀 많죠. 이게 그러면 좀 너무 위험하지 않냐? 뭔가 좀 수리나 정비할 게 좀 있지 않을까? 뭐 충분히 그런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저도 제가 봐도 수리를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소모품도 교환해야 되고 그래서 가격을 좀 저렴한 거를 갖고 왔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1200만원 정도에 갖고 와서 소모품 교환할 거 교환하고 뭐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이 지금 차가가 1200인데 수리비가 막 500만원씩 500만원, 700만원, 800만원씩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산차이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1인 신조 차량이거든요. 한 사람이 쭉 타면서 관리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국산차의 장점이죠. 이런 수리비나 소모품 비용을 조금 부담을 덜 할 수 있다는 건 큰 메리트입니다. 보험 이력 보시면 소유자 변경횟수 1회고요. 내차 피해 금액이 110만원짜리 하나 있고 43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여겨지는데 단순 교환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단순 교환도 없습니다. 외판 뼈다구 이상 없는 깨끗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물론 키로수가 이제 20만 키로가 다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소모품 교환이나 정비를 하실 준비는 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타고 있는 BMW 5 시리즈 차량도 13년식에 21만 키로가 넘은 차량을 그때 당시 1년 전에 갖고 와서 지금까지 정비하면서 잘 타고 있고요. 수입차도 이렇게 정비하면서 타고 있는데 국산차의 뭐 수리비 정비비는 뭐 두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더 뉴 K9은 이 다음 세대인 이 더 K9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내도 마찬가지고요. 겉에 외부 디자인보다 실내 인테리어나 그런 게 조금 더 뭐 이런 말로 좀 죄송하지만 약간 조금 더 구리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뒷모습도 뭐 나쁘진 않은데 더 K9이 워낙 이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조금 죽는 느낌입니다. 지금 보시면 타이어를 금호 타이어에 마제스티를 끼고 계신데요. 꽤 좋은 타이어입니다. 실내 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자식 기어봉도 들어가 있고요. 뭐 나름 그래도 고급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핸들에 요게 조금 안 이쁜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뭐 크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옵션을 한번 볼까요? 가성비라고 되어 있네요. 3.3이다 보니까 뭐 3.8보다는 그래도 기름을 조금은 덜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가 없네요. 그리고 HID 램프 박혀 있고요.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없습니다.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 없고요. 근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이런 거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은 스마트는 아니고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습니다. 열선 시트 똑같이 앞좌석, 뒷좌석 다 있고요.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옵션이 뭐 구리다 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아주 상당히 괜찮은 옵션입니다. 주행 보조 옵션들이 조금 빠져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뭐 가성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차량은요. 처음에 나왔던 K9 초기형인데요. K9 초기형이랑 이 더 뉴 K9이랑 사실상 디자인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그래도 부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차이점이 없다라고 느껴져서 뭐 물론 연식이랑 키로수나 이런 건 다 다르겠지만 오히려 K9 1세대가 처음 나왔던 이 K9 1세대가 가성비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GDI 노블레스 기본형이고요. 12년식에 15만 7천 킬로 탔습니다. 대략 12년 됐고 뭐 대략 한 16만 킬로 가까이 탔다라고 치면 생각보다 키로수가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연식에 비해서는요. 가격은 830만 원입니다. 보험 이력부터 일단 볼게요.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2회라고 되어 있네요. 이 차량은 2012년에 최초 차량 출고해서 17년, 그러니까 5년 뒤에 소유주가 한 명 바뀌었고요. 그 뒤로 7년 뒤에 최근에 소유자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은 아니고요. 하지만 12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 마지막 소유주가 7년 정도 차량을 탔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뭐 1인 신조에 준하는 차량이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차 피해 금액은 75만원, 130만원, 140만원 뭐 이런 자잘한 금액들이 좀 있는데 외판 교환이라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 왼쪽 휀다 단순 교환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 뼈다구는 먹지 않았고 뭐 누유도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100% 믿을 순 없지만 이 초기형 K9이 제가 그때 당시에 듣기로는 약간 그 BMW 5 시리즈를 조금 따라했다 뭐 이런 얘기를 썰을 뭐 듣긴 했는데 듣고 보니 뭐 그런 것 같기도 한 느낌이 좀 있는데 뭐 100%는 아니겠지만 뭐 어찌 됐건 그리고 그런 얘기를 좀 나왔던 것 중에 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실내에 아마 이
전자식 기어봉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전자식 기어봉이 이때 당시에 국산차에서 거의 최초 아니었나요? 나름 굉장히 고급이었고, 그리고 처음에 나온 이 K9이 1세대가 신경을 좀 많이 써가지고 조금 뭐 어떤 내장재라던가 부품들이라던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핸들이나 이런 데 좀 많이 까져 있네요. 아무래도 좀 연식도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보셨다시피 이 다음 세대 더 뉴 K9이랑 1세대 K9이랑 이 실내도 그렇고 외관도 그렇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K9 1세대나 아니면 이 다음 더 뉴 K9이나 아니면 이 비교적 최근인 이 더 K9 이 모두 전장이나 휠베이스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승차감이 막 눈에 띄게 너무 이건 완전히 다르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1세대 K9이 본인이 어느 정도 생각만 좀만 마음만 열려 있으시다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뭐 물론 아니라고 하실 분들도 뭐 계시겠지만요. 이 차의 옵션을 계속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열선 핸들 있고요. 전동 트렁크는 똑같이 없고 HID 박혀 있고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없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네요. 이게 이제 이 다음 더 뉴 K9 요 차량이랑 옵션이 좀 차이가 있는 건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고 똑같이 크루즈 컨트롤은 일반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는 똑같네요. 열선 시트 앞뒤, 통풍 시트는 앞에만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저는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꽤 좋은 1000만원 정도로 살 수 있는 1000만원 미치죠 사실. 이 정도 금액대로 살 수 있는 거의 최고급의 차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K9 1세대랑 그 다음 더 뉴 K9 그리고 더 K9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너 같으면 이거 세대 중에 뭐 살래? 뭐 물어보신다면 제 예산이 제가 한 2, 3천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살 것 같고요. 조금 극강의 가성비를 좀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살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이 은색 바디도 생각보다 꽤 나쁘지 않고 이쁘고요. 그리고 이 쥐색 바디가 있거든요. 이 쥐색 차량이 굉장히 이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어찌됐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요, 이제 아빠들의 차 고급 세단 마지막 편인데요. 제네시스 G90이랑 EQ900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